웨이트리스가 노숙자에게 밥을 줬더니 사장이 해고했다. 30분 후 손흥민이 도착했다. 뛰어, 어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다. 시간이 없었다.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손흥민은 숨을 몰아쉬며 좁은 골목길을 달렸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꼭 쥐어져 있었고 보안카드는 셔츠 주머니에 단단히 넣어두었다. 젊은 여성은 그의 손을 잡고 끌었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이쪽이야, 그녀가 외쳤다. 그들은 낡은 창고 건물로 뛰어들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손흥민은 벽에 기대어 숨을 가다듬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들이 우리를 따라왔어. 젊은 여성은 창문을 통해 바깥을 살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손흥민은 주머니에서 보안카드를 꺼내 들었다. 작은 플라스틱 카드가 희미한 빛을 반사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리고 젊은 여성의 인생도 정말 이걸 할 거야. 젊은 여성이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갈 수 없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그는 종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장의 문서와 USB가 들어있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대기업의 비밀 파일을 훔치는 것은 계획에 없었다. 그저 평범한 음식점 손님으로 식사를 하던 그가 우연히 발견한 비밀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건물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계획대로 진행해. 손흥민이 말했다. 우리가 갈라져야 해. 내가 그들을 유인할게. 넌 이 증거를 기자에게 전해줘. 젊은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들이 널 잡으면. 손흥민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주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아. 너와 함께했던 마지막 몇 주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들의 시간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6개월 전 손흥민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39살, 서울의 유명한 축구 선수로서 적당한 아파트와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그는 서울 중심가의 작은 식당에 들렀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식당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한 남자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한 젊은 여성 종업원이 따뜻한 미소로 그에게 다가갔다. 배고프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는 노숙자를 난로 근처 테이블로 안내하고 따뜻한 음식 한 접시를 가져다 주었다. 그 모습에 손흥민은 감동했다. 그러나 곧 식당 매니저가 부엌에서 나와 젊은 여성을 꾸짖기 시작했다. 무료로 음식을 주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그는 화를 내며 그녀를 즉석에서 해고했다. 손흥민은 그 부당함에 화가 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친절한 행동을 이유로 누군가를 해고할 수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인간적인 행동에 대해 벌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매니저는 그가 유명한 축구 선수라는 것을 알아보고 당황했지만 자신의 결정을 고집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손흥민은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당신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었어요. 그날 밤 그는 그녀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비가 내리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그들은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녀는 항상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손흥민이 물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대형 기술 기업 테크놀라이프에서 일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말했다. 회사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고 이를 정부 감시 프로그램에 판매하고 있었다.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을 때 그들이 나를 쫓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이제 나는 숨어 지내야 해요. 손흥민은 그녀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사용하여 그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도울게요. 그가 제안했다. 함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몇 주 동안 손흥민과 젊은 여성은 비밀리에 만나
테크놀라이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손흥민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정보를 얻었고 그녀는 회사 내부 지식을 활용했다. 그러나 조사를 진행할수록 위험은 커져갔다. 테크놀라이프는 강력한 정치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밤 젊은 여성의 임시 숙소에서 그들은 수집한 증거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손흥민이 말했다.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위험에 처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멈춰야 해,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신뢰할 수 있는 기자를 찾아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로 했다. 손흥민은 자신의 명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네가 이 일에 관여하면 네 경력이 위험해질 수 있어. 젊은 여성이 걱정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 진실과 정의 같은 것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누설되었다. 다음 날 아침 테크놀라이프의 보안팀이 젊은 여성의 숙소를 습격했다. 그들은 간신히 탈출했고 그때부터 도망자가 되었다. 며칠 후 그들의 사진이 뉴스에 나왔다. 테크놀라이프 데이터 유출 용의자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손흥민의 연루는 큰 스캔들이 되었다. 팬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스폰서들은 계약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어. 젊은 여성이 후회했다. 아니야, 손흥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우리는 함께 이 일을 끝낼 거야. 이제 그들은 버려진 창고에 숨어 있었다. 바깥에는 테크놀라이프 보안팀이 그들을 찾고 있었다. 손흥민은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동안의 도주 생활로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결단이 빛나고 있었다. 나 후회 없어, 젊은 여성이 말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후회하지 않았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는 자신의 안정적인 삶에 만족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내가 그들을 유인할게. 손흥민이 계획을 설명했다. 넌 뒷문으로 나가. 우리가 약속한 장소에서 기자를 만나. 그가 이 이야기를 공개하면 우리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을 거야. 젊은 여성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함께 가야 해. 나 혼자 널 두고 갈 수 없어.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내가 항상 꿈꿔온 종이 비행기처럼 가끔은 홀로 날아가야 할 때가 있어. 하지만 걱정 마.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빠르게 종이 비행기를 접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젊은 여성에게 접는 법을 가르쳐준 같은 디자인이었다. 이거 가져가. 그가 종이 비행기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야. 모든 게 끝나면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젊은 여성은 종이 비행기를 받아들었다. 약속해? 약속해.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껴안았다. 손흥민은 그녀의 향기를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어. 그들은 헤어졌다. 손흥민은 앞문으로 달려나갔고 젊은 여성은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밖으로 나온 손흥민은 곧바로 3명의 보안 요원과 마주쳤다. 그는 달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를 쫓았다. 그의 계획대로였다. 젊은 여성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냈다. 저기 있다. 한 요원이 소리쳤다. 손흥민은 골목길을 가로질러 달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젊은 여성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한강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던 날, 비 오는 저녁에 함께 우산 아래 걸었던 기억, 그리고 그녀의 웃음소리. 그는 모퉁이를 돌았고 막다른 골목에 갇혔다. 뒤돌아보니 보안 요원들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젊은 여성은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다.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작은 카페였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기자를 기다렸다. 손흥민이 준 종이 비행기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기자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테크놀라이프의 불법 데이터 수집, 정부 감시 프로그램,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모든 증거에 대해. 이 USB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설명했다.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가 도용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매우 위험한 일을 감수하셨군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관여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젊은 여성이 대답했다. 진실이 알려지는 것. 다음 날 아침 젊은 여성은 호텔 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첫 번째 헤드라인, 테크놀라이프 스캔들, 불법 데이터 수집과 정부 감시 프로그램 폭로. 그녀의 가슴이 뛰었다. 그들이 해냈다. 진실이 드러났다. 두 번째 뉴스는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축구 스타 손흥민 테크놀라이프 스캔들, 관련 체포. 어제 저녁 당국에 의해 체포돼. 젊은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흥민은 그녀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그녀는 그가 준 종이 비행기를 바라보았다. 약속할게, 손흥민.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널 구해낼 거야. 다음 몇 주 동안 테크놀라이프 스캔들은 전국적인 분노를 일으켰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시위했고 정치인들은 조사를 요구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CEO는 사임했다. 젊은 여성은 숨어 있었지만 익명으로 더 많은 증거를 언론에 제공했다. 그녀는 손흥민이 영웅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자가 아니라 손흥민의 팬들도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말의 정의를 위한 손흥민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고 옳은 일을 했다고 칭찬했다. 대중의 압력이 커지자 정부는 마침내 테크놀라이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에 관여한 고위 임원들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3주 후 젊은 여성은 뉴스에서 보았다. 손흥민 선수, 새로운 증거로 석방. 손흥민은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이 거기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 비행기가 들려 있었다. 약속했잖아.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고. 손흥민은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모든 게 달라졌어. 젊은 여성이 설명했다. 내가 체포된 후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됐어. 테크놀라이프는 이제 조사 중이고 많은 고위 임원들이 체포됐어. 그럼 우린 이제 안전한 거야? 손흥민이 물었다. 젊은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영웅이야, 손흥민. 사람들은 우리가 한 일을 알아. 우리는 수백만 명의 프라이버시를 지켰어. 손흥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몇 주 동안의 두려움과 불확실성 후에 마침내 안도감이 그를 감쌌다. 우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젊은 여성이 계속했다. 하지만 함께라면 우린 어디든 갈 수 있어. 손흥민은 그녀의 손에 있는 종이 비행기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구겨지고 닳았지만 여전히 날 수 있었다. 한번 날려볼까? 그가 제안했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종이 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비행기는 우아하게 공중을 가로질러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갔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진실을 위해 싸울 용기,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종이 비행기가 멀리 날아가는 동안 손흥민과 젊은 여성은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